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7월 달에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3주 코스를 수강하신 우리 신규 입사자분들과 그리고 3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신 린치핀의 선배분들이 편하게 프리토킹하는 린치핀 선배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자, 모두 카메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카메라 보고 우리 환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내용은 우리 후배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선배분들이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력자이신 이용주 FA, 우리 린치핀에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신 우리 선배분들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서 이제 DB 문화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 DB 상담이나 이제 TA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그때 어떤 반응이었고 어떻게 DB에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DB 영업을 제가 좀 MC 역할을 할게요. 네. DB 영업을 경력은 5년 정도 되신 분이세요. 우리 이용주 FA님이시고 김재현 FA님, 윤예은 FA님, 정화중 FA님이신데 여기서 유일하게 경력자는 이용주 FA님 5년 정도 경력이 있으세요. 네. 애지금융에서 경력이 있으시고요. 이제 지사제는 처음이시죠. 사실 직영제 조직에서만 계셨고 나머지 세 분은 무경력 신입이세요. 네. 이제 우리 선배분들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지순 프리미어 FA님은 경력자시고 우리 현성 FA님 그리고 정성 프리미어 FA님은 무경력 신입이신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마인드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통명명을 해드렸고 지금 용주 FA님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DB 영업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5년 정도 일은 하셨지만 DB 영업을 처음 대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DB 영업 맨 처음 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DB 종류에 따라서 좀 약간 대하는 게 달라요. 왜냐면은 뭐 저희가 주로 쓰는 건강검진 DB라던가 아니면 보장 원천 DB라고 해서 수면보험 검사라던가 아니면 질병 리스크 리포트 이런 DB들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대할 때는 어차피 1차 콜 다 끝난 DB거든요. 일단은 약속까지 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험 설계사가 와서 혹시 그 통화 내용 들어보셨나요? 1차 콜? 아니요, 아직 들어보시죠. 들어보지 않았죠. 1차 콜에서 우선은 건강검진권에서 1차 콜 상담사분이 고객님한테 건강검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어떤 건강검진인지랑 쭉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검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병 같은 거에서 이제 얼마 가지고 있는 개인보험에서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가 와서 그 부분을 이제 보장 분석해드린다고 말씀까지 한 DB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전화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담당자 오현성 전문가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 상담사님이랑 통화하셨죠 이렇게 하면은 했다고 해요. 대부분 기억하거든요. 빨리만 전화하시면. 그래서 건강검진 DB 같은 경우 어떤 DB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건강검진 DB에서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리 전화하는 거예요. DB 준비 받자마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1차 콜 상담하는 거를 까먹어요. 하루만 지나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까먹으니까 그냥 분배 받자마자 바로 상담해서 그러면 웬만하면 기억하시거든요. 네, 전화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건강검진 신청을 하시는 계기가 따로 있으시냐,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건강 염려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셔서 신청을 주셨냐, 아니 대부분은 근데 그냥 SNS 보다가 눌렀는데 신청이 됐네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셨는데 이렇게 당첨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린다. 왜냐면은 이제 이 건강검진에 대해 희소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때는. 왜냐면은 이게 아무나 받는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총 3,000분이 신청 주셨는데 그중 저희가 50분만 선정을 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희소성이 부여되니까 얘들이 조금 뒤집어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 솔직히 건강검진 걔네들이 뭐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청 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1차 콜에서 이미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어도 제가 직접 담당자가 만나자고 하면은 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을 좀 낮추려면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저는 그 이유를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건강검진 전에. 근데 그 문진표 자체가 안에 있는 개인정보 자체가 의료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문진표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료 목적 개인정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유선상으로 수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문진표를 작성하려면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만납니다. 그 전에서 뭐 거절 처리라던가 아니면 뭐 전화 안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필요 없어요 하고 또 끊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까지만 가면 웬만하면 다 정리를 제가 뭐 해보자면 만나야 되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되고 그게 어색하지 않은 플로우로 가기 위해서 문진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화법을 펼친다라는 거고 정성 프리미어 FA님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한성훈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DB를 먼저 이제 받으면 먼저 전화를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약속을 먼저 잡고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화를 빨리 해서 이 사람과 먼저 만나는 게 가장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연락. 맞아요. 네. 왜냐면 DB를 신청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연히 광고를 보고 이거 뭐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간단한 생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들도 그분들이 하시겠죠.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DB는 제가 분배해드리면 반드시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이름을 태그해서 DB 관리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DB가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되는지. 그러면 반드시 분배된 당일날 TA를 한다. 라는 걸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DB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회 같은 개념이에요. 당장 안 먹으면 1시간만 지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선배분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가장 오래 활용해보신 지순 프리미어 FA님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앞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오늘 좀 감기 걸리셔서 목 상태 좀 안 좋으십니다. 여러 가지 DB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사람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검진이든 보장분석이든 수문보험이든 그거를 목적이 우리가 선택한 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우선 이미지는 정말 좋게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TA나 이런 건 다 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 사람이 니즈를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문보험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먼저 이 목적을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공짜니까 또 의심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먼저 해주고 예를 들어 뭐 수문보험이면 진짜 수문보험을 찾아주고 플로우도 오늘 뭐 예를 들어 수문보험 찾으면서 이제 보장면서 자연적으로 보험에 대한 얘기가 자동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을까, 뭐를 궁금해 할까를 좀 생각하면 그거에 맞는 말을 하고 내가 준비해갔던 것들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분들의 표정을 좀 살피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고 관심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내가 뺄 것도 빼고 넣을 것도 넣고 하는 것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 그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초반에는 내가 준비한 걸 반드시 해가야지가 먼저로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로 왔을까? 그리고 뭐를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자기 보장 분석이나 정보들을 하나씩 다 줘요.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뭐로 왔을까? 생각하는 거. 목적의식을 땡기시켜 주는 거죠. 네. 되게 맞는 말씀인 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뭔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진짜 없잖아요. 티끌 만한 이유라도 뭔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터치해 줘야 돼요. 보장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숨은 보험금을 찾고자 원하시는 분들, 건강검진권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해당 광고를 보고 키워드가 수집이 된 거니까. 숨은 보험금 찾기는 숨은 보험금 찾는 얘기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건강검진권도 건강검진권에 대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 잘하시는 이유가 확실히 있으신 거예요. 네. 또 추가적으로 DB 활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이따 영상.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선배분들이 너무 좋은 대답을 해주셨고, 다음 우리 무경력 신입이시죠. 김재현 FA님. 네. 선배분들께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제 상담을 하러 나가시면은 되게 힘드셨던 상황도 엄청 많으셨을 텐데 그 힘드셨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일단은 제일 힘든 상황은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많지는 않은데 진짜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쳐요. 여기 왜 나오셨나요?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중 지점장님이 쓰셨던 거 그대로 한번 써봤거든요. 마침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그냥 핸드폰 하실 거면은 뭐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말하면은 갈게요 라고 안 해요. 아무 말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상황이 저한테 넘어오거든요. 그 주도권을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주도권을 제가 가져오면은 이제 거기서 제가 할 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막 이렇게 핸드폰만 하도 내니까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제가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제가 의뢰 입장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좀 깨달았는데 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왜 검진권 받으러 오셨는데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뭐 얼마 들어보지도 않으셨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뭐 도움이 될진 안 될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뭐 얘기 지금 뭐 3분도 안 나눴는데 근데 지금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건강검진권 받고 싶지 않으시면 나가셔도 되고 받고 싶으시면 제 얘기 꼭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라. 분명히 너한테 도움되는 일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한 번 혼났으니까 관심이 없더라도 듣긴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아까 진은 프리미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관심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흐리멍텅 보다가 뭔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갑자기 눈에 초점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고객이랑 대화할 때 눈 보면서 대화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얘가 딱 이렇게 저번에 그 화법특공대 들으셨잖아요. 네. 그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뭔가 얘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물고 늘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심이 있는 거를 얘는 눈으로 보여줘요. 대답으로 안 해요. 저 이거 관심 있어요. 이러지 않고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사람. 그래서 뭔가 눈이 좀 살아나. 그러면은 그 부분만 봐요, 계속. 얘는 이거구나. 이것만 봐요. 만약에 뭐 보장 얘기하다가 보장 관심이 없어. 이러다가 뭐 연금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연금 들어보셨냐고 이러면은 이제 뭐 저축 같은 거 얘기하다가 돈 얘기하면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보장 얘기하지 마요. 그 자리에서 돈 얘기만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은 좀 많이 올라가죠.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줬어요. 대표적인 그럴 때 이게 나한테 집중을 안 해줄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화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활용한, 소비한 시간과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집중을 안 해,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교통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써서 여기 왔잖아요. 그게 아까운 시간이다, 아까운 돈이다 라는 거를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본 게 생각나서라도 그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상대방 기분도 전혀 나쁘지 않고. 책상을 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책상을 치더라도 뭐 정말 집중을 안 한다. 그러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셨어요?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 이렇게 날씨도 화창한데 오늘 저 안 만났으면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뭔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거잖아요. 전 그거 설명드리는 전문가고요. 일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희소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집중해요, 사람은. 그래서 영업은 심리학의 과학이다. 임팩트 줄 거면 세게 주고. 자, 우리 정성 프리미어 FA님은 좀 상담하시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손바닥 너무 아픈데? 전 사실 DB 고객보다 지인 고객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인을 터치하기가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거를 말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가지고 얘기를 처음에는 잘 못했었는데 이게 뱉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던 이 사람은 들 사람은 들고 안 들 사람은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가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그냥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저는 이 사람한테 어쨌든 당연히 저는 저 입장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제일 좋게 난 이 사람 최선을 다했어 라는 걸 보여주면 이 사람도 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하나만. 네. 만약에 지친 고객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1년이든 2년이든 연락 안 하신 분들한테 조그만 목소리를 좀 키워서 얘기해. 1년이든 2년이든 연락 안 하신 분들한테도 연락 다 돌리시나요? 연락은 저는 일단은 보험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분들한테는 1년에서 2년 연락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보험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냥 일단 친분감을 유지하려고 계속 일단 만나고 커피 마시고 그냥 그러다가 뭐 너 무슨 일 하냐 나 무슨 일 한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게 되면 그냥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그런 쪽으로. 네 그냥 연락하는 쪽. 네. 너무 보험 얘기는 처음부터 안 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직업 얘기나 일 얘기가 맞아요. 당연히 나오니까. 먼저 나 보험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말 맞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리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제안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이 사람의 몫인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가 상대방한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걸 받든 안 받든 선택하는 건 상대방이에요. 근데 공조차 이 사람이 안 받을까 두려워서 공조차 던지지 않으면 그 공이 항상 나한테 있잖아요. 내 고민을 이 사람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 고민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제안을 거절을 했어. 내가 싫어서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놓고 나면 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 늙고 아프고 돈이 필요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한 번이라도 공을 던져줬던 나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공을 던지는 그냥 사람이다. 제안을 그냥 쉽게 해도 된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은 공을 던지잖아요. 근데 약하게 던지면 안 받아도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왜냐면 나한테까지 안 오니까. 아니면은 맞아도 안 아프니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게 던지면 맞으면 내가 아프니까 잡겠죠.
그래서 약간 클로징 좀 세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엄청 클로징을 세게 해야 돼요. 너 이거 선택 안 하면은 너 인생 진짜 패가망신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너 지금 재테크 안 해? 그럼 집에 가서 허리 운동해. 앞으로 저기 폐지 주사야 되니까. 그럼 허리 많이 써야 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하려면 믿음과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도 쌓아놓지 않았는데 그냥 세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AP가 중요하다.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클로징은 세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후회가 남지가 않아. 상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그냥 사력을 다해가지고 다 불태운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약하게 대충 해도 어차피 2시간 상담하는 거고 내가 후회 남지 않게 해도 어차피 2시간 똑같은 2시간이에요. 내가 후회 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지순 프리미엄님. 네. 상담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사례인데 어떻게 극복을 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두려워서 물어보신 건지 한번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좀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좀 대비 좀. 대비. 우선 힘든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우선 나갔는데 우리 시간이 있어서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약이 안 나오면 속상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연습을 우리가 배우려고 성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제어가 안 돼. 이 사람이 당연히 뭐라 그러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답게 치고 가지 못했을 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계속 여러 번 나가고 여쭤보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거에서 초점을 두니까 계약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선은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가 있어졌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성장을 하지 않다거나 내가 진짜 최소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불만불평하거나 겁만 내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나가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싫어하든. 그럼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배우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멈춰있거나 아니면 내가 알았어. 근데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서 좀 두려움이 더 생기거나 그러니까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랑 그다음 DB를 이제 우리가 급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 분배를 못 해놓으면 뒤로 가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DB 인풋을 한다거나 뭐 지인 시간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사업비를 따로 빼놔야 돼요. 고객한테 돈 선물해 줄 것들, 뭐 차량 유지비 이런 돈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내용을 이 경험과 이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진짜 마음 절실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일이 없을 때예요. 일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는. 일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거니까,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대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남들의 10년치 연봉을 우리는 한 달 만에도 벌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호연 탑 FA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실 건데 결혼 자금을 그냥 한 달 월급으로 다 버시거든요. 월급이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예. 남들의 1년치 노력이잖아요. 그걸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돈으로는 시간도 살 수 있다. 돈으로 시간을 못 산다고 다들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청소할 시간에 청소부를 고용하고 나는 일하면 돼. 네.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살 수 있고 젊음도 살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마인드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는 일이 없을 때 제일 힘들다. 네. 일을 하면서 거기서 겪는 필드에서 내가 부딪히는 어떤 거절이라든가 뭐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경험으로 쌓이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몸은 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지.
근데 마음이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게 성장이 되면 몸도 힘들지 않아. 우리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부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저 이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일을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는 일을 미루는 습관이 완전 독이에요. 일을 미루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절대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기로 끝내기로 한 일 다 끝내고 퇴근해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 왜? 내일 해야지? 내일. 지금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되니까 오늘 적은 건데 그걸 오늘 안 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돌아온다. 안 좋은 방향. 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일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네. 자, 좀 무음모드 해주시고 다들. 네. 자, 예은 FA님. 네. 전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고 그런데 그 조인워킹 말고도 이게 혼자 나가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궁금할 수 있겠다. 저는 2주. 조이너킹 한 3번 나와보고 혼자 안 나갔어요. 금방 나가셨네요. 그냥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래서 잘 되셨어요, 그러면? 네, 그분은 잘 됐습니다.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네, 그분은 잘 됐어요. 근데 저랑 성향이 운 좋게도 좀 잘 맞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락 와요. 밥 먹자, 술 먹자.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좀 되게 싫은가 보다. 아쉬워요? 밥도 먹고 커피도 먹으러 가시기로 하시나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막 TV가 약속이 잘 안 잡힐 때도 분명 있을 거고 만날 사람 분명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신규 고객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고객 그럴 때는 그냥 기고객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뭐 아니면 뭐 오늘 9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플리스트 작성하는데 오늘 만날 사람이 없네. 기고객들한테 오늘 점심 뭐 하세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면 뭐 오늘 점심에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그냥 저는 무조건 카톡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저 오늘은 안 돼. 어떤 사람은 돼요. 이러면은 그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얘기예요. 사는 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뭐 기존에 들어줬던 제가 가입시켰던 보험 얘기도 했다가 뭐 돈 모으는 얘기도 했다가 그러면 돈 모으는 얘기에서 얘가 좀 이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목 터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인워킹 3번 하시고 나서 AP랑 이런 거 완벽하게 아신 다음에 나가신 거예요? 혼자 나가신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실천을 먼저 하는 거.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나가기엔 너무 늦겠다. 시간이 너무. 그 다음에 저는 그냥 혼자 나가서 부딪히는 게 제일 빨리 배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빨리 배워요. 혼자 빨리 나가면. 처음엔 좀 미숙하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조이너킹 하실 때 이제 녹음 같은 거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녹음 무조건 하세요, 네. 진짜. 그리고 녹음하신 다음에 집 가는 길을 들으면서 가세요. 저는 그냥 뭐 오늘도 프라이데이 했잖아요. 저는 그거 다 녹음해놨거든요. 저는 그냥 모든 상황에서 다 녹음해놓고 만약에 상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점원들한테 그냥 전화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 일은 무조건 통화 녹음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그 녹음 계속 들으면서 가요. 집 갈 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좀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오늘 좀 뭐 내가 못했었던 거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그냥 집에 가요. 집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돼요. 뭐라도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녹음 진짜 중요한 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어차피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녹음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내가 심심할 때마다 듣고. 맞아요. 넷플릭스 보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은 녹음기 켜서 그냥 바로 들으면 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녹음하는 습관은 길들이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용량이 많이 부족하던데. 녹음기 펜처럼 된 녹음기도 있어요.
쿠팡에서 다 파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갖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다 꽂아두는 거죠. 아니면은 조이너킹 해주는 선배한테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던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쉽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서치해도 다 나오니까. 네. 지순 프리미어님은? 질문이 언제 나갔는데 좀 그냥 바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이건 성향 차이도 있고요. 저는 부딪혀보자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하면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고 이 사람한테서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르겠는 거를 가서 이제 지점원에서 이제 여쭤보거나 그렇게 배웠고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처음에 이렇게 아장아장하고 다 부모들이 해주다가 본인이 막 할 수 있을 때 막 그냥 부모들이 놔두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도 이겨내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본부장님 상담이나 이렇게 보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겁먹은 거를 이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눈을 이 사람이랑 계속 눈싸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기 잡으려면 눈싸움 하잖아요. 눈 먼저 내리면 지는 것처럼 고객하고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모르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안절부절하거나 이런 거 못하면 안 되니까 배워서 나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래 걸려서 무서움이 자꾸 생기니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일은 완벽함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원래 배워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뭘 갖추고 나가야지. 그러면은 한 100년 뒤에도 못 나가요. 100년을 연습을 해도 완벽한 건 없어요. 왜? 내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니까, 각각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늘 다르거든.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되네. 이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는 돼. 근데 또 이 사람한테는 안 되네. 늘 그거의 반복이에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를 다 갖추고 나서 나가야지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다 빨리 없애야 돼요. 조이너킹도 우리 린치핀만의 엄청난 시스템이고 엄청난 문화가 맞죠. 신입분들의 정착,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동행 상담의 의미, 그리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어떤 아름다운 어떤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조이너킹이라는 아주 훌륭한 문화가 있는 건 맞아요. 대부분은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거에 의지를 하라고, 의존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입분들이 혹은 내가 경력이어도 좀 어려운 상담,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상담인데 예를 들어 이 친구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화가 있는 거지 조이너킹 나가는 선배나 지점장, 본부장한테 모든 걸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이너킹을 예를 들어 나가더라도 신입 때 내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 역할. 예를 들어 AP는 내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조이너킹 나가더라도 AP는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본상담은 나간 선배가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본부장님이 다 해주지 마세요. 지점장님이 다 해주지 마세요. 선배님이 다 해주지 마세요. 나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라고 조이너킹 만들어둔 거지, 선배랑 같이 가서 계약 받으라고 조이너킹 만든 게 아니에요. 계약은 제가 해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조이너킹의 진짜 의미는 일을 조금 더 빠르게 필드에서,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습득하는 걸 조금 더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순간 그냥 난 이 일의 생명이 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신입분들한테 조이너킹 3번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조이너킹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한 번 있다. 근데 그 한 번이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연예인들을 알잖아요. 그 연예인 보고 싶어서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팀장님이 그 연예인 팬이래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신입 2개월 차였는데 팀장님은 5년 차였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를 뭐 팀장님이 해주시는데 그냥 나 옆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조이너킹 2번 하는 순간 난 이 일로 성장을 못하겠다.
그 편안한 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이너킹을 많이 할수록 내 실력은 반비례해서 깎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상담을 나간다? 그냥 아예 불가능해요, 우리 일은. 안 돼도 나가는 거예요. 안 돼도 나가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상태에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잘 갖춰놓은 상태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수학 공식 외운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혼자 하는 경험이 그래서 되게 많이 중요해요. 나 혼자 하는 경험이 신입 때 많을수록 그 사람은 훨씬 더 잘 돼요.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의지와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완벽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나 요 정도까지는 좀 마련해 두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순간 절대 못 나갑니다. 왜? 또 부족해 보이거든 나. 그럼 필드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신입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조이너킹에 의지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일을 빨리 배우기 위한 우리의 시스템일 뿐인 거고 완벽한 준비라는 것도 없다. 네. 부딪히면서 배워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DB를 내가 내 돈으로 인풋을 했는데 부딪히면서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본인 연습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찾아가서 냉정하게 날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랑 친한 친구인데 내 상담을 한두 시간 거 못 들어줘요? 그게 무슨 친구야?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정말 고객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줘. 냉정하게 피드백을 줘. 내가 하는 말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일은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나 하기 나름이다. 네. 그래서 조이너킹을 몇 번 하고 필드에 나가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이너킹 한 번도 없이 필드 나갈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조이너킹이란 문화가 없는 조직이 100개 중에 90개예요. 아니 더 이상 되겠다. 97개, 98개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있는 신입들은 조이너킹이 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잡세미나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뭐 그렇게 해줘요? 막? 그럼 그런 분들은 영원히 일을 못하냐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일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일을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순간 성장을 못해요.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처음에 강한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성장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화법을 연습할 때요. 스크립트를 쓰지 마세요. 처음 플로우 잡는 스크립트는 오케이. 좋아. 근데 그걸로 어느 정도 연습을 했으면 그냥 내뱉는 연습,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실력이 안 늘어. 스크립트를 써서 연습하는 사람, 스크립트 없이 그냥 내가 내뱉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딱 보면은 여기까지는 스크립트 쓴 사람이 더 먼저 올라가요. 왜? 달달 외워서 하니까. 대본을 외워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 여기까지는 천천히 가는데 이 사람은 3년이 지나도 여기야. 이 사람은 이렇게 가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는 내가 여기서 딱 주먹을 내질렀을 때 이 사람이 아래로 피해. 이게 내 대본이에요. 근데 실제로 필드에 나가니까 여기서 그냥 맞아버리네. 내 주먹을. 벙치는 거예요. 내 스크립트, 내가 쓴 스크립트랑 이게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스크립트 써가지고 처음에 일 조금 잘했던 친구가 3년을 일했는데 진짜 쉬운 거절 처리를 제가 딱 던졌거든요. 5분 동안 말을 못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스크립트로 플로우만 딱 정하고 다음에는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내뱉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다. 확실히. 우리는 다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상담에 대한 플로우는 적어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신입 때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좋은 방법이 있어.
A4 용지에다가 원래 내가 상담하는 플로우를 다 써놔요. 1번부터 15번까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걸 이용하는 거야. 난 이거 보면서 상담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보지 않으면 상담을 못 한다는 걸 고객이 알게 되면 내가 초벌하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님 저는 다른 컨설턴트 분들처럼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5번까지 논리적인 수차를 가지고 상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할 때마다 이걸 클리어했다라고 표기를 하면서 상담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죠. 명분. 그렇게 이제 이런 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중 FA. 저는 동기분들이 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물어보셔서 또 다르게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린치펜에 7대 과제가 있잖아요. 출근하고 이런 거 데일리 보내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선배님들도 다 지키실 텐데, 그러면 정작 이제 출근하셔도 하루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AP 화법 플로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자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두 가지 정도. 네. 출근해서 루틴. 네네.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각자 AP 플로우를 좀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네, 맞습니다. 출근해서는 저는 일단 전날부터 전전날이든 전날부터 일단 얘기를 해놔요. 뭐 지인분들이나 뭐 미팅은 잡아놓으면 되는 거고, 지인분은 전화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해가지고 다 짜놔요. 일단은 일주일 정도 개인 해가지고 만날 사람들 다 정해놓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였죠? 질문이? 하루 시간 분배 그냥 어떻게 시간 분배. 시간 분배도 그냥 무조건 미팅이에요. 저는 거의 1미팅, 2미팅 정도 하니까 그냥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만나서 뭐 얘기하고 계약할 거 있으면 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성 FA님처럼 그러니까 정성 FA님은 가끔 보면 없으실 경우가 계시는데 이제 미팅을 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구장창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선배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미팅이 궁금해서. 없으셔서 뭐 있을 수도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는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시간 분배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을 잘 길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저희 일은 시간 분배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이벤트가 계속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생길 때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오늘 만나기로 했던 고객이 뭐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다 뭐 이러면 내일 오전으로 미뤄지니까 그럼 오늘 비잖아요. 그럼 빌 때는 그냥 막 상품 같은 거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요 얘한테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한테 제안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제안이 되니까. 왜냐면 저는 그런 고객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안했을 때 그냥 좋네 했는데, 그런 고객도 있어요. 이거 119대 질병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뭐 수술은 뭐가 들어가고 그런 걸 다 하나하나 그 약관이랑 이거 다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상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진짜 뭉쳤거든요. 지인이라서 다행이지.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그 뒤로 시간 날 때마다 상품 설명서나 아니면 직접 그냥 가상 설계 매니저님들한테 가상 설계해달라고 그러면 설계해줘요. 설계하면은 이제 설계하는 화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뭐 각 항목마다 뭐 어떤 질병이 있고 다 나와요. 그거 보세요. 할 거 없으면. 그리고 아니면- 회사마다 같아. 맞아. 회사마다 다 틀리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미팅 있으면 나가는 거고. 또 이 회사는 이게 보장이 됐는데 이 회사는 또 똑같은 게 안 되고 맞아.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자리에서 그냥 뭐 멍 때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시간 보내거든요. 아니면은 뭐 저희 단기납 중심 아까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저는 그냥 자료 만들어가지고 지인들한테 그냥 뿌려요. 제가 직접 이렇게
PPT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파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문구 같은 거 적어서 제가 대화방에 저번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만들기도 하고. 지순 프리미어님. 저는 우선 시간 분배에 대한 거는 잘 어렵더라고요. 좀 회사에 소속에 있다가 제가 스스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우선 출제 과제를 제대로 안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어디였죠? 후폭풍이 온다? 레일로 일을 미루는 거. 저는 그거를 지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출제 과제는 꼭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신입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 귀찮아지고 어려워버리면 좀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분배는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플랜 2시라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플랜으로 내가 이제 일정을 하되 갑자기 변수가 생기거나 이러면 내가 실행한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하면서 지금 시간 조율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우여곡절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어느 날은 텅 비어있거나 진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됐는데 제가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 분배를 잘할까?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본부장님은 시간을 쪼개서 쓰시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가 되고 또 책으로도 또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을 배우려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우선순위에 정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지? 하고 있다가 다른 게 갑자기 예를 들어 토스 고객에게 문의가 와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저는 중단하다가 토스 고객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되고 아무것도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해야지 우리 사업이, 우리 일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꼬여버리니까 하루를 버리고 한 달에 한 주 버리고 한 달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더 만날 수 있는 고객들을 사실상 못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일을 간소화시키는 방법들이 뭘까를 계속 연구하시면서 칠대까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라서 안 그러셨으면 지금 배울 때 진짜 잘 배워나가시면 좋겠어요. 그거랑 AP는 사실 처음에 AP 그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분야고 제 양심적으로 그게 안 돼요. 다른 분도 뭐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연습이 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느낀 거 그냥 필터링 안 걸치고 그냥 나가는 성향이라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도움 준 고객들이 한 명씩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치아 파절로 못 받았던 고객은 뭐 200만 원 이렇게 찾아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진단금만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술비, 임플란트비가 100 얼마가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시간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들은 그 대신 정리를 잘 해놔야지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거기 자리에 나는 고객들한테 이 고객은 나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냐 아니냐잖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은 자꾸 찾아요. 전화도 되게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과정이고 저 또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랑 관계를 잘 유지하면 나는 당신한테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장을 더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대표님들이 사실상 이제 그런 재무, 은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개인을 만나다 보니까 몸이 지치잖아요. 제가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를 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니까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 그리고 이러다 보면 AP 내용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배경으로 살아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심리 책 같은 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 과학이라고 정말 100%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를 치고 나가지 못하거나 끝나고 나서 뒤에 와서 아 이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경험이 지나면서 이제 알아봐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을 계속 처음에는 이제 잘 만들어 놓으시고 연기는 처음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내가 자신감이 있고 자신 있게 하면 자신 있는 거에서는 사람들은 내 그 뭐죠 PR은 자연스럽게 다 되니까 저희 회사에서 말씀하신 그 AP 자료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쭈글쭈글하면 계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라서 그냥 하라는 대로 연습을 해보시고 말을 내뱉어보고 그리고 나를 자꾸 나를 속이셔야 돼요. 내 뇌를. 그걸 못해서 좀 힘들거든요. 나는 여기서 전문가고 난 너한테 되게 도움 주는 사람이야. 계속 내가 나를 속이면서 계속 이렇게 연기하듯이 해야 되는 게 진짜 영업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도움되고 이 사람 좋아하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는 나는 이거 너무 못하겠어. 그냥 거짓말 같아. 라는 생각이 그냥 제가 아닌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AP 자리는 그렇다. 그래서 저는 생활복무 담임 얘기랑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객들한테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서 말하면서 그냥 이분들이 저를 좀 신뢰하게 되는 경우예요. 네, 이상입니다. 선배님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너무 길었어. 아니요. 되게 잘 얘기해 주셨고, 시간 관리는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근데 저는 오래 일해오면서 본인의 삶과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행동으로. 저는 말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왜냐면 행동이 진심인 거니까. 시간 관리는 우리 일을 할 때 진짜 너무 중요한데, 시간 관리의 첫 번째는 스케줄러를 작성하는 거예요. 스케줄러 작성하는 거. 그리고 하루 스케줄을 하루에 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주 스케줄을 짜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1주도 아니야. 다음 주 스케줄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분들은 제가 스케줄러를 제본해가지고 따로 만들려고 그랬죠. 보여주기용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 하루라도 미루면 못해요. 그냥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되면 하루에 10분만 적어도 그냥 내 스케줄만 거기다가 기입해두고 나중에 일기만 써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한 1년만 해도 이만큼이 돼요. 한 이만큼. 이거 가지고 다니면 엄청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로 고객들한테 나 이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내 진짜 엄청난 무게가 되는 거고 실제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 구글 캘린더를 써요. 구글 캘린더를 쓰고 이게 이제 제 판단 스케줄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건 제가 매니저들한테도 교육을 해준 건데 지금 다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다 클리어를 한 스케줄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 내 어떤 스케줄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이게 7월이에요. 8월 스케줄도 이렇게 이미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심지어는 내년 스케줄도 다 있어요. 심지어는 2025년 스케줄도 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케줄 관리거든요. 근데 저처럼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하는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런 건데 단순히 영업만 할 때 혹은 중간 관리자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스케줄이 많지는 않아요. 네. 저는 성격상 아주 작은 스케줄도 다 적어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건데 내일 스케줄을 오늘 짜고 내일 스케줄을 엊그제 짜면은 스케줄 관리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업인들은 2주 스케줄을 미리 짜놔야 돼요. 2주 스케줄을 짜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 스케줄을 또 짜서 계속 2주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놔야 돼요. 그래서 TA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마다 TA를 했어요. 무조건. 그 시간은 딱 저녁에는 무조건 TA 하는 시간이야. 그때는 일부러 약속을 안 잡아요. 그럼 갑자기 상담이 들어오면 어떡해? 그 상담 시간을 조절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리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아마추어는 고객 스케줄에 맞추느라 너무 바빠요. 근데 프로는요, 고객을 내 스케줄에 맞춰. 고객을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게 프로예요. 처음에 이걸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약속 일단 한번 좀 미루면 이 사람이 튕겨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점점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스케줄 관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첫 번째 스케줄러를 무조건 작성해라. 종이에다가 작성을 해야 제가 나눠드린 양식에. 그거를 1년간 해보세요. 그럼 스케줄 관리에 달인이 돼 있어요. 달인. 그리고 스케줄은 반드시 2주치를 한 번에 짜라. 그리고 그 2주치를 짤 때 제가 항상 본부 스케줄을 공유를 해주죠. 그거를 뽑아가지고 내 그 자리에 붙여놔야 돼요. 그걸 먼저 반영을 한 다음에 내 개인 스케줄. 그리고 여기서 겹치는 것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예를 들어 원수와 교육보다는 오늘 클로징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스케줄 조율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 스케줄 루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데일리 보내죠? 그것도 내 스케줄인 거야. 달력에다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데일리 보내고 데일리 보내는 인원 2명씩 늘리기. 그거를 반복 스케줄을 어떻게 해놓냐면 매일 스케줄로 그냥 반복을 시켜놔요. 그러면 알아서 이 구글 캘린더가 1년치 스케줄을 다 잡아줘요. 그럼 스케줄 하나가 기입이 됐죠.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상품 공부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냥 우연치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원래 이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만약에 다른 교육이나 뭐 미팅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안 한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럼 계속 파란색으로 남아있죠. 내가 아직 미수행한 스케줄 남아있죠. 그러면 오늘 그걸 끝내야 돼. 그럼 언제 끝내? 미팅 끝내고 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라도 내가 하는 일에 누락이 안 생겨요. 그렇게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일단 스케줄 관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보시면 감이 또 생기실 거고, AP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말만 잘하면 AP가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대놓고 말해요. 전 진짜 대놓고 말해요. 외모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딱 봤는데 별로야, 그냥 사람이.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 이 사람이 아무리 청산유수여도 얘기가 안 들어와요. 우리는 누군가를 관리해준다라고 하는 일인데 본인 관리도 못하면서 뭘 누굴 관리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을 하려면 자기 관리. 정말 필요하다.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좋은 냄새가 나야 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는 거. 네. 그 외에 저는 성형이 필요하면 성형도 하라고 해요.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 일은 기본적으로 호감을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모든 LP의 기본인데 화법 연습만 한다고 LP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돌아가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왕이면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 이왕이면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걸 바라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성을 만났어. 근데 자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막 음식도 손으로 집어먹고 막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먹는 데가 다 흘리고 막. 여러분들도 조차도 그러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 막 내가 이성 친구 만났는데 막 이성 친구가 막 말도 거칠게 하고 막 맨날 계속 다리 떨고 있고 막 그런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들조차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5%의 언어 그리고 95%의 비언어. 그 비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모예요. 우리는 무조건 외모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말과 모습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왜 정장을 입고 일하겠어요? 그래서 얼굴 영업이라는 말이 진짜 있는 거예요. 이미지 얼마나 좋으세요, 이 선배분들이. 진짜. 몸도 좀 만들면 좋은 거고. 되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 먼저 호감을 딱 봤을 때 그냥 호감이어야 돼. 3초에 결정된다고 하죠?
후광 효과가 딱 얼굴 보자마자 3초 만에 끝나요. 아, 이 사람 이렇게 했다. 저 사람 저렇게 했다. 3초.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DB 영어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는 더 중요하겠죠. 네.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제가 책도 쓰게 할 건데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야 돼요. 항상.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무조건 넌 오늘부터 내 팬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AP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플로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널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AP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일을 하게 된 나만의 계기.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어서 날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러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더 진실성 있게 도와줄 수 있다. 화법 특공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AP에 들어가줘야 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할 수 있어요. AP에 꼭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들은 꼭 들어가야 되고 AP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 AP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AP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떠드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의 팩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포인트예요. 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이 상담을 내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지형 지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돼야 되냐면 미팅할 때 저는 웬만하면 과거에 다 회사를 불렀어요. 무조건 회사를 불렀어.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 나는 잘 알아. 그럼 나한테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작은 심리 효과. 그리고 미팅을 할 때 저는 웬만하면 또 이렇게 안 앉아요. 되도록이면.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요. 왜? 이거는 보통 대립구조예요. 대립구조. 이렇게 앉으면 협동구조예요. 이런 작은 디테일함. 여러분들이 10명 만나서 9명 계약하고 싶으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문과 나왔고 이과 나왔고 좀 뭐 MBTI가 뭐고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상담에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 심리지라는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먹혀요. 예를 들어서 모험가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모험하는 걸 좋아해서 막 주식도 막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한테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되게 안정형이네. 그럼 안정형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이분의 뭐 가족이나 친구 누군가가 젊은 나이에 뭐 갑상선암이 걸렸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걸 걱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어. 그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AP예요. 그래서 AP는 일단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내 이야기 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지순 프리미어님이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AP를 하다 보면 화이트 라이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당장 좀 뭔가 기분이 별로야. 이 사람 만나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일로 뭔가가 안 좋은 걸 회사에서 티내는 걸 진짜 너무 이거는 인격적으로 좀 너무 좀 뭐랄까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인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되게 연예인 같은 일인데 연예인들도 본인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연기할 때는 그 배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고객 만났을 때는 더 웃어야 되는 거고 내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어도 고객 만났으면 웃어야 되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성격대로 일을 할 거면 어떻게 영업 일을 해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일단 전 되게 싫어요. 저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조용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별로 그닥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떠들기 전에. 왜? 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내 성격은 그냥 내 성격인 거고 이 일은 일이에요. 나는 좀 내성적이니까 원래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얘기 잘 못해요. 그럼 일을 그만둬야지. 그걸 못 고치겠으면. 근데 이거를 고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별로다. 일은 일이고 내 성격은 성격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눠놔야 돼. 원래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 건 맞아. 근데 이 일 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냥 혼자 조용히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예 다 구분을 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예은 FA님이 부끄러움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당연히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거 많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뭐 막 이러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잖아요. 왜? 부끄럽고 뭐 그런 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성향인 거고 나는 이 조직의 리더고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아예 분류를 해야 돼. 이거 아예 무조건 분류해야 돼 이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연기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은 일이니까 분류하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20분이네요. 네. 한 분 한 분 좀 궁금한 것들을 들어봤고 선배분들도 제가 대답을 좀 해드렸어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씩 이제 막 일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신입분들 그리고 다시 리플래시에서 제대로 일을 하시려는 우리 용주 FA님께 현성 그리고 정성, 지순 세 분의 선배님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조언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헌법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큼은 꼭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성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막 평소에 그래 이런 사람도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게 게임이야. 게임 얘기할 때만큼은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내성적인 분들은 더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순간만큼은 외향적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화법 연습을 많이 해라. 네. 근데 진짜 정답입니다, 여러분. 화법 연습 안 하면 교육 1000만 번 들어도 실력 안 늘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완벽한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처음 시작한 거 어떻게 잘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뱉어보세요. 제가 바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 2번. 그렇게 딱 3달.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하루에 2번씩 2시간. 하루에 딱 4시간 투자하는 건데요. 그렇게 3달 해가지고 이 일이 안 된다? 그럼 제가 쪼개놓기 50번 해드릴게요. 진짜. 매달 TV 20개씩 사드리겠습니다. 6개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할 때마다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누구한테 했고 무슨 내용으로 했고. 그렇게 3달 하면 말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일은 너무 정직해서 언어니까 한 만큼 그대로 듣는 그 얘기를 아마 하는 걸 거예요. 우리 현성 전문가가. 다음 우리 정성 프리미어 FA님은요? 저는 DB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일단은 제안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제안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계약은 잘 나와요. 자기가 준비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제안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안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약도 없이. 그래서 제안하는 게 이 사람이 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그 사람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냥 제안해도 계약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 일이니까 제안을 해야 된다. 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잘 해줄 거니까 뭐 이상하게 설계해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던져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진짜 안 던지고 망설이다가 이제 시간 좀 한 일주일 있다가 말해야지, 막 2주 있다 말해야지 이러고 진짜 말을 했는데, 말면서 보장구석 봤는데 3일 전에 가입한 애도 있어.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일을 미루지 말아라. 특히 제안은 절대로 미루지 말아라. 제안하는 직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직업 자체가 제안하는 직업이에요. 공은 세게 던지는 거고 받든 말든 그 사람 자유입니다. 네. 너무 좋은 예로들. 영업의 달인들이 되셨네요. 네. 하나같이 정말 최고의 조언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 지순 프리미어 님. 그냥 말씀하시고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답인 것 같고요. 감정은 긴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여기 왜 왔지를 세미나 듣고 오셨잖아요. 그냥 오신 분도 있고 진짜 목적이 주부림으로 해서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과정 중에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계약 나올 때는 되게 좋다. 계약 사례만 보면 와 엄청 칭찬해주고 뭐 잘하게 하잖아요. 그때가 더 불안한 때예요. 그냥 마음을 다잡고 나는 그냥 내일 한다라는 마음이 제일 좋고 만약 계약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럼 만약 안 됐을 때는 왜 안 되는지 오히려 더 돌아보는 장점이 있거든요. 안 됐을 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영업은 이거 세일즈는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되게 그 뭐라 그러죠? 말씀하시는데 항상 전담하다. 뭐 내가 일한 만큼 대가 있고 안 하면 못 받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되게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에요, 이 직업이. 그리고 사람을 돕는 거에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가치도 너무나 이렇게 커져가고 그래서 지금 모르니까 그냥 그러신데 그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좀 계속 되새기면서 나를 계속 나와의 싸우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힘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를 이 감정 따위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오늘 그냥 할 게 뭘까 못한 거 진짜 많거든요. 계획한 것도 못한 거 그냥 숙제만 하고 그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하는 거에서 또 나 자신을 좀 칭찬하면서 더 잘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은 바뀌잖아요. 나만 안 바뀌네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쭉 하면서 결과는 늦게라도 나오기도 하니까 포기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진 것 같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기는 일인 거 없다라는 끝까지 가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세 분이 이제 선배님들이 정말 훌륭한 조언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이 세 분의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우리의 진리이자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인생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일은요 어떤 걸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일이에요. 즉 평범하게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특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예, 그걸 다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우리가 젊잖아요. 되게 저는 좀 이 생각을 해요. 정말 일생에서 한 번 정도는 내 한계가 어딘지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남들보다 2배, 3배, 10배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다 쉽게 포기하고 노력을 안 하는 시대잖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 발자국만 더 가도 여러분들이 뭐든 다 이뤄낼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많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내가 사력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으로 남들이 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1년만 딱 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50년이 변할 수 있다면 저는 1년 당연히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딱 그 스타트선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우리 린치핀 선배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네.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고 후회 남지 않게 인생을 살고 세일즈를 해보고 또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꾸준하게 반복하셨을 때 분명히 우리는 정직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미래에 딱 도달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제가 1일 1 동기부여에 올린 글인데요. 효능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 효능감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뤄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요, 내가 오늘 지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오늘 사무실에 10분 일찍 왔구나. 잘했다. 데일리 보내는 사람이 1명 늘었구나. 잘했다. 오늘 상품 공부했구나. 오케이. 오늘 오전 잘했다. 점심 맛있게 먹었다. 에너지를 얻었네. 오후 미팅 파이팅 해야지. 잘할 수 있다. 하루에도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은 되게 많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인드라는 거죠. 영업인은요, 부정적이면 절대 성장을 못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맛보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언행도 긍정적으로 하고 이왕이면 남들을 도와야 되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린치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합류가 되시고 새로운 가족이 되신 거니까 우리 선배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잊지 말고 좋은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또 좋은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카메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7월 우리 린치핀 선배와의 대화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되게 유익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선배분들이 많은 린치핀이고요. 또 우리 너무 훌륭한 후보자분들 그리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신입분들이 많은 린치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월에도 진행하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네, 고맙습니다. 재밌네요.